뉴스포인트는 시카고 샤프의 행사 협찬으로 보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만나뵐 분은 27년 동안 디트로이트 근교 도시빈민을 위해 교회 장로로서 지역의 어려운 가정을 돕고 교회로 인도하고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이 지역에서 한인들의 자긍심을 널리 알리고 한인사회와 흑인사회를 가깝게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오셨으며 서로 형제처럼 아끼는 사회를 이끌어내셨습니다. 또한 멕시칸 이동 농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돕고 아이들과 어른들을 농민 현장에서 전문의들과 함께 의료활동을 통해 질병 예방과 치료, 선교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신 디트로이트 연합장로교회 김기모 장로님께서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네,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나 바쁘셔서 모시기가 매우 힘든 분인데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 불경기 중에 7월에 지난 7월 정확히 말해서 7월 18일 디트로이트가 파산을 했고요. 이렇게 봉사활동을 해오시면서 27년 전과 오늘의 디트로이트에 대해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부족한 저를 우선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27년 전과 지금을 비교한다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겠죠. 물론 디트로이트가 그 하나의 전성기였던 1920년대에서 60년대를 지나고 60년대 이후 특히 디트로이트 인종폭동 후에 굉장히 사양길을 걸은 건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그 큰 자동차 회사들이 디트로이트를 떠나고 또 하일랜드 파크를 떠나면서 사양길을 접어들었고 경제적으로 어렵긴 했는데 특히 이제 달라진 거라 그러면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 다음에 이제 인구수의 감소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 우선 가장 큰 거는 가정, 그 사회의 기본이 되는 우리 인간사의 기본이 되는 가정의 파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87년에는 많은 가정들 수가 있었고 또 이 이웃의 그 네이버후드의 어벤던드 레이쇼, 집들이 버려진 숫자가 그렇게까지 안 되는데 이제는 뭐 하일랜드 파크 같은 데는 70% 이상이 어벤던드 된 그 상태가 그러니까 가장 그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현재 디트로이트 연합장로교회 장로님이시고 또 지금 현재 하일랜드 파크 교회 시무장로님이신데 그 하일랜드 파크 교회의 역사나 어떤 교회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일랜드 파크 교회는 저희 그 한국 개신교 역사보다 더 오래된 교회예요. 1880년대부터 저희들이 시작됐고 계속 백인 교회로 사실상 있다가 흑인이 처음으로 등록교인이 된 게 기록을 찾아보니까 1957년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1950년도와 60년대에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인권 운동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랬을 때 이 교회가 굉장히 이제 참여하는 사회에 참여하는 진보적인 교회로서 그 많은 분들이 그 알라바마 셀마 워크에도 참석하시고 그 여러 가지 인권 운동에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하일랜드 파크 교회에 오셔서 설교도 하셨고요. 그리고 그 후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암살 사건이 68년도에 있고 나서 이 하일랜드 파크 지역이 완전히 이제 우리 한국말로 하면 초토화된다고 그럴까요? 완전히 백인들이 다 떠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들이 떠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크라이슬러가 한 10여 년 전에 떠나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한마디로 가장 가난한 지역이 됐죠. 가장 가난한. 근데 이제 이 하일랜드 파크 교회 이제 아무래도 저희들의 그 거룩한 부담이라고 그럴까요? 그 가난한 지역에서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제 그렇지만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도전이고 축복일 수도 있어요, 저희들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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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봉사하는데 굳이 이유가 필요하진 않겠지만 디트로이트 다운타운 지역 봉사를 하시면서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이제 저희 그 교회 청년들하고 또 이제 애나버의 캠퍼스의 청년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특히 이제 마태복음 25장을 갖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그러니까 가장
이 중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예, 배고플 때 이제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이제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될 때 영접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줬고, 그런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작은 자 하나가 누구냐, 과연? 이 우리들 중에 작은 자 하나. 그런 질문을 이제 양쪽 그 교회 청년과 그 당시에 이제 캠퍼스 미니스트리 하던 청년들에게 던졌을 때 제일 처음으로 이제 다가왔던 게 도시 빈민이었고요. 도시 홈리스들. 이제 도시 홈리스들이었고, 이제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나타난 것이 이동농민이라는 저도 몰랐죠. 이동농민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이동농민이라는 전혀 내가 보이지 않던 그룹이 나타나더라고요. 네. 디트로이트 지역 하면은 아무래도 험악한 지역이고, 예. 작년만 해도 2012년 살인사건이 386건이나 있었고요. 그랬나요? 예, 작년에도 가장 비참한 도시 1위에 올랐고, 올해 보면은 2013년에, 플린트가 가장 위험한 도시 1위, 디트로이트가 2위, 그냥 1위를 다투고, 그냥 저희들은 잘 알고 있는데 험악한 지역이라는 걸 알고 근데 가기조차도 꺼려하고, 그 지역에서 봉사하시다 보면 많은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것 같고, 아주 힘든 점이나 그런 혹시 어려운 점이나 힘든 점, 에피소드나 뭐 그런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험악하다는 표현은 뭐랄까요, 어떤 상대적인 표현이겠죠. 물론 이제 통계로 보면 이웃 도시 플린트와 또 세기나와 뭐 1, 2, 3위를 서로들 놓고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근데 뭐랄까요, 모른다는 것이 어떤 때는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저를 통해서 저와 함께 같이 일하는 그 청년들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남들은 이렇게 험악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런 걸 못 느끼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들어오면서. 물론 이제 아무래도 범죄율 통계를 하는 데서는 이제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험악한 곳이라고 또 이제 문제는 험악하다는 그 자체가 제가 보면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르고,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사람들을 모르니까 결국은 서로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아무래도 그렇죠. 모르는 문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아랍 세계나 아니면 뭐 여러 다른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라든지 다른 세계 갔을 때 처음에 느끼는 거는 아무래도 어떤 두려움 아니잖아요.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근데 알면 이제 친근해지는 것처럼 이제 그런 면에서는 뭐 험악하다는 얘기는 듣는데 저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고, 솔직히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히 총기 사고나 뭐 이런 게 없느냐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그 옛날에 한 꼬마가 와서 저한테 이제 총을 보여주면서 꼬마가요? 예, 꼬마가요. 한 이제 12살 되는 꼬마가 그러면서 내가 이 총을 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는 이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걸 아니까 그런 이제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예, 그랬을 때 한번 제가 총을 보았고, 그 다음에는 총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하나 이제 이거는 조심해서 제가 얘기해야 될 거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갱이라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는 밖에서 보는 아니면 헐리우드 영화에서 나오는 그 갱들하고는 좀 달라요. 그 사회가 어떤 이제 이건 뭐 사회학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 단절된 사회에서 그 안에서 서바이브를 해야 되니까 아시겠지만 하일랜드 파크에도 예를 들어 맥도날드 하나 있고 버거킹 하나 있고 웬디 하나 있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하나 있고 리들 시저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명목상으로 이 메이저 프랜차이즈들이 하나씩은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는 아무런 일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런 거 안에서 그들 이 10대 청소년들에게 특히 아무런 그런 걸 못 마련해주는 그런 사회에서 하나의 자연 발생적이라 할까요? 그랬을 때 이 갱 그룹이
생기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 그들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나타내려고 그러고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제 목회하는 입장이나 저희들이 사역하는 입장에서 좀 잘 돌봐야겠지만 근데 그것이 그들이 단지 깽이라는 이유로 매스미디어나 어떤 때는 이 밖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의 뭐랄까요 극히 좋은 사람들과 극히 나쁜 사람의 선과 악을 가르는 식으로 이 갈라지는 그런 구조에는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들을 볼 때. 네. 네.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다라는 말씀이겠네요. 어려움은 없고 항상 축복만 있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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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건 하일랜드 파크나 디트로이트가 재정적으로 어렵기 예.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디트로이트 지역의 공립학교의 질이 예. 다른 다른 지역과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예. 공립학교 고등학교 졸업률도 다 지역에 비해 그쵸. 너무나 낮은 수준이고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 특히 한인 커뮤니티나 다른 커뮤니티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은 사실상 제가 대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제 전문 분야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건 공교육 관한 분야는 뭐 저도 결국 읽어서 하는 거고 물론 네. 하일랜드 파크 그 안에 있는 이제 학교들도 가보고 거기 있는 그 차더 스쿨도 가보고 좀 이런 데서 느낀 점은 있지만 근데 문제는 이런 어떤 학교 교육의 레벨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네.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27년 전하고 지금이 뭐가 가장 틀리나 그랬을 때 가정의 붕괴라고 그랬잖아요. 네. 기본 단위인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이고 하나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정이 붕괴되는 게 그게 가장 그러니까 가정의 환경이 우선 이 학생들이 교육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집들은 다 불타고 저기 뭐 빈 집들이 빈 건물들 모든데 거기서 또 홈리스들 어떤 사람 마약하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들 이웃 사이에서 자라는 애들이 더구나 이제 그 집에 왔을 때 이제 집에 보면 저희들이 그 부모님 어머니들한테 이제 특히 싱글 맘들이 많으니까 예. 어릴 때 15, 16살에 애를 갖는 분들도 많고 벌써 여자 어린아이들이 아직 어머니가 될 준비가 안 된 사람들. 그래서 그분들한테 하는 이제 대교육은 얘네들을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느냐. 텔레비를 좀 꺼달라. 남자친구를 불러들이지 말라. 싸우지 말라. 목소리를 높이지 말라.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런 가정 자체 환경이 안 됐고 또 그 가정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에서는 대개 이제 엄마가 아닌 할머니 밑에서 자라든지 또 그다음 삼촌으로 그러니까 이 그 하일랜드 파크 안에 아이들의 그 모빌리티를 보면 굉장히 특히 이제 어떤 때는 여기 가서 맡겨져 있다가 이쪽 다른 데로 맡겨져 가고 뭐 이제 이런 상태에 있는 아이들한테 공교육 개념의 그 학교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이 교육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정에서 먼저 교육이 그렇죠. 시작되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밖에서 특히 할 수 있는 건 이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네. 그런 사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할 수 있다면 밖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여러 공부방들 튜터링 프로그램들이 많은 좋은 것들이 많아요. 물론 네. 이제 교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사회 봉사단체에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데 참석하셔서 아이들과 1대1 관계를 통해서 애들의 자긍심도 늘려주고 애들을 하나의 그 어떤 환경을 근데 이것이 어떤 물론 매크로 레벨로 정책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그래스루트 밑에서부터 한 명 한 명 타치가 안 되면 아무리 위에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한다고 아마 밑빠진 독에 물 붓기겠죠. 그렇게 되면. 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계시고 또 앞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27년에 전에 들어갔을 때 물론 배웠죠. 이제 거기 앞에
도시빈민 선교를 하시는 많은 분들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조지 어윈이라는 분도 그랬고 그 다음에 아틀리어 탐슨, AC 캐나다 흑인 지도자들 분들한테 많이 이제 배웠는데 그때는 이제 저도 포부가 컸고 이 사람들 이렇게 개선하면 되겠다, 이렇게 고치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들어가고 그 몇 년 후에는 90년도 들어서는 큰 돈을 모아서 한번 큰 프로젝트로 해서 뭘 해보자. 그랬는데 한 20년 하고 난 한 8, 9년 전부터는 굉장히 그게 달라졌어요. 이제는 이게 내가 가서 고치고 뭐 이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들과 그냥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요. 이제 그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이제 친구로서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 제가 사용하는 그 단어에 대해서 잠깐 그 한번 언급을 한다면 제가 자주 섬김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제 봉사라는 얘기를 쓰지 않고 봉사라는 것은 제 생각엔 인간 차원에서 이제 어느 사람이 자신을 희생해서 남에게 해준다는 그런 그 차원이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뭐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부족한데 남을 위해서 희생할 것도 없고 희생할 이제 제가 주제도 안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섬김이라는 것은 그 성경에 보면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두 가지로 표현하셨어요. 하시는 일을. 내가 이 세상에 섬기러 왔고 구원하러 왔다. 이 섬김과 구원. 근데 이 섬김이라는 건 이미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고, 제가 이제 한 20년, 이제 거의 30년 되면서 느끼는 거는, 내가 가서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섬기고 계시는데 나는 가서 그냥 증인이 되는 거구나. 그들 옆에서. 그래서 그런 입장으로 들어가고요. 금년 초에도 이제, 그 어떤 집 없는 사람들, 특히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홈리스 스태프들이 있어요, 저희들. 근데 그 친구들 참 고맙잖아요, 너무나. 10년 동안 도와주면서 저희가 뭐 해주는 거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쉘터를 준비해 주려고 한번 집을 이렇게 헌 집을 새로 하고, 뭐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시작해 봤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러니까 돈도 들어가고 뭐 이제 그런데, 근데 한 6개월 하고 나서, 이건 아니다라는 거 집어치우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조심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것도 가난한 곳에 물질을 가져가서 하게 되면 잘못하면 물질 교환뿐이 안 돼요. 이게 정말 섬김이 안 돼요. 가난한 데 가서는 가난하게 함께 있어주는 것이 그것이 정말 섬김이지, 이게 가난한 곳에 이제 우리 소위 자본주의적 개념으로 이 물질 이거 많은 거 가져가서 저희가 한 달 전부터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도와주시는 것이 프리 푸드 바스킷이라는 것을 그리너즈하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하면서도 지금 굉장히 제가 한 달도 안 됐는데 회의가에 빠졌어요, 지금. 그 이유가 이게 우리가 거의 1만 톤을 지난 1만 파운드 정도의 음식을 지난 한 3주간에 나눴거든요, 이웃들한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아무것도 그냥 없이 그냥 가난한 분들 사이에서 가난하게 우리가 서로 맺던 관계들이 어떤 이런 물질들, 특히 그 매주 들어오는 음식물로 해서 관계가 맺어지니까 어떤 그 안에서 그것조차 해서 이해관계가 생기고, 뭐 지난주에서는 길거리에서 그것 때문에 싸우는 소리도 들리고, 근데 이랬을 때 제가 딱 느끼는 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는 뭘 한다는 프로젝트보다는 그냥 섬기는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냥 예수님이 섬기는 그 모습을 그 안에서 제가 보는,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플랜이라고 그러면 플랜이 없는 것이 플랜이겠죠, 지금은. 네, 다음은 이동농민에 대해서 잠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농민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미국 내에서 이제 한 150만에서 200만 정도 되는 그 분들이 수확철에 따라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수확을 해주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분들이 대부분 불법 체류자로서 특히 이제 멕시코나 중남미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많고, 가장 가난한 중에 가난한 분들이죠. 이분들의 그 평균
연수입이 대개 이제 12,000불에서 15,000불이라고 잡는데 네. 가족의 전체가. 연수비요. 예. 네. 근데 애들 뭐 서너 명이 같이 밭에 나가서 새벽부터 일하고 나서요. 근데 이 한 12,000에서 15,000불의 그 수준은 미국의 극빈층보다 더 낮은 거고, 그렇죠. 특히 이제 이 도시 빈민들이 정부 보조를 되게 고만한 사이즈의 가정이면 약 한 17,000불, 18,000불의 정부 보조를 받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시고 정부 보조를 받는 분보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떼약볕 밑에서 정말 그 일하시면서도 적게 받으시고 또 인간 대우도 못 받으시고 숨어 돌아다니셔야 되고 네. 그러시는 분들이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장로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해마다 그 이동 농민이 미시간으로 오게 되면은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물론 어떤 비상식량이나 의류, 옷들, 이제 특히 이분들이 그 밭에서 일하실 때 이제 저도 이제 자주 이런 옷, 그 이동 농민들 입는 옷을 입고 다니는데 시계 이 100도 화씨 100도 올라가는 날도 긴 팔을 입어야 됩니다. 두 가지 햇빛으로부터의 보호도 되지만 네. 농약으로부터의 보호가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옷 같은 것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마이그런 에듀케이션 프로그램하고 같이 여러 가지 어린이들을 위한 것도 해주고요. 때때로 네. 학용품 전달이나 뭐 책 같은 전달을 해주고 또 그 모빌 헬스페어라고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동 농민들을 찾아서 그분들의 건강 검진도 해주고 이제 건강 검진보다 또 중요한 건 저희 교육이죠. 그분들한테 왜 어떻게 그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동 농민의 평균 수명이 이게 한 5년 전에 통계이긴 하지만 이동 농민의 평균 수명이 49살이에요. 네. 50살이 안 돼요. 네. 이제 왜냐하면 농업이 군대보다도 오히려 그 뭐랄까 위험한 직업이에요. 아. 그러니까 군대나 경찰보다도 네. 소방관보다 더 위험한 직업이. 왜냐하면 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농사 기구는 요새는 또 다 크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샤프하고 그 날카로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더구나 어린 아이들이 이제 200만 중에 한 50만이 어린 아이들이 일을 하는데 그 18살 미만의 17살 미만의 애들이 한 50만 몇 명이 밭에서 일할 수확을 하는데 이제 걔네들이 다치는 율도 거의 뭐 20% 정도 되는 사고가 네. 예. 그래서 이게 캠프에 가보면 애들이 그 날에 이렇게 여기저기 상처난 것들이 많이 볼 수 있고 네. 그러죠. 네. 네, 그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그들 위해서 봉사하고 계신데 이들에게 이동 농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 그런 절실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네. 특별히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그 아동의 노동이에요. 우리가 월마트나 뭐 나이키 이런 큰 회사들이 그 세계 다른 지역에서 어린애들 노동으로 만들어 놓은 제품을 발견했을 때 막 반품 소동도 나고 매스미디어가 야단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어린애들을 갖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미국에서 드는 손으로 따는 채소, 과일의 20%가 아이들이 따는 겁니다. 네, 블루베리나 그런 블루베리나 그렇죠. 피클, 뭐 토마토 다죠. 거의 복숭아 뭐 여러 가지들이 그 어린이들이 한 20%가 따는 건데 이것이 빨리 이제 수정이 돼야겠죠. 고쳐져야 되겠고 물론 이제 케어 액트라는 것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긴 한데 그것이 계속 그냥 그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그 어떤 정치적 적에서 그냥 맴돌고 있지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 어떤 노동에 대한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는 거고 물론 이 사람들이 불법자라고 어린이들 노동을 마음대로 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들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들에게 일시적으로라도 템포러리라도 어떤 허가를 내주고 그러니까 그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최근에 제가
지난주 수요일이군요.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오하이오 마이그레이션 에듀케이션의 그 디렉터인 그 이제 닥터 호세 살리나스하고 같이 볼링 그린 대학에서 네. 이거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사회학과 학생들하고 그 어떤 특강을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네. 이제 그때 닥터 살리나스가 틀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특히 이동농민 아이들에게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정신적인 질환이다. 저도 그거 못 듣던 얘기거든요. 애들이 그 정신적인 질환이 많아진다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도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상 부시 정권보다는 오바마 정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잘 해주고는 있지만 특히 디포테이션, 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를 잡아서 보내는 거는 오바마 정권이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이제 마이그런 에듀케이션에 모아놔도 얘네들이 그냥 두려운 거예요. 집에 돌아가면, 그러니까 집이 아니죠. 사실상 캠프. 그들이 있는 캠프에 들어가면 부모님이 계실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하도. 딱 가보면, 예, 그렇죠. 가보면 부모님이 캠프에 안 계시고 끌려가 계시고 그런 것이 애들의 결국은 요새는 그 정신질환으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간 집단이든지 그 집단에 대해서 합법성에 대해서 퀘스천을 하고 또 그 그룹을 그것 때문에 무시하기 시작하면 이게 끝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노동 착취와 그거로 인한 여러 가지 이 불상사들을 우리들이 막으려고 그러면 사실상 이들에게 어떤 합법적인 임시 주거권, 거주권이라도 줘야 되고 아이들에게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예, 그런 걸 해줘야겠죠. 네, 두 가지. 그렇군요. 네. 네. 네, 27년 하면 짧은 기간이 아니고 이런 그간 음지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봉사를 해오셨는데 장로님이 생각하시는 봉사, 아까 말씀해 주신 섬김, 이런 네. 커뮤니티는 뭐 이런 것이다 하고 한마디로 정해 주신다면. 예, 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답하기에 사실상 27년 했지만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저도 매번 배워가고 있고 사실상 매번 제 자신이 그 이동농민에 대해서 섬기하는 그 자세, 그 자세가 저도 변하고 있고 도시빈민도 그렇고 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밖의 세상과 안의 세상이 너무나 단절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빈민들의 사회와 특히 하일랜드 박 사회와 그 밖의 사회는 너무나 단절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 가보면 그 하일랜드 박 몇 마일을 정말 몇십 년 동안 못 빠져나가고 사신 분들도 계세요. 뭐 트랜스포테이션도 있는 듯 하지만 사실상 이게 어딘가 단절이 돼 있고 경제적으로도 뭐 어떤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단절이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그 단절된 사회가 다시 서로를 알고 서로를 포옹하는 그래서 이 밖과 안이 이동농민도 마찬가지죠. 이동농민들이 사실상 그 요새 지난 두 학기 볼링 그린 대학에 가서 사회사업학과 학생들한테 이제 특강을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한 100여 명 있는 사회사업학과 학생들한테 여러분들 이동농민에 대해서 아냐고 그랬을 때 한 6명뿐이 손을 안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이런 사회적인 이슈에 굉장히 알고 그거에도 공부하는 학생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나면 자신들도 더구나 볼링 그린 대학이라는 것은 가장 마이그런트들이 액티브한 오하이오 지역의 중심에 있는 대학인데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특강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와서 내가 지나가다 보면 저기에 이렇게 뭐 이동식 화장실이 있고 뭐 사람들이 이분들이 저거구나. 그리고 트레일러들이 이 나무 숲속 뒤에 이렇게 가려져 있는 데 있는 이분들이 저거구나.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바라기는 이제 우리 크리스찬의 언어 중에 샬롬이란 말이 그건데 사실상 관계 회복이라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떨어진 것이 다시 회복된다.
이웃과 이웃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이 밖과 안이 도시빈민이건 이동농민이건 회복되는 사회.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이제 따르는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주장하시는 beloved community라는 게 있어요. 사랑받는 공동체. 그러니까 사실상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문이나 책이나 그분이 하신 설교를 가만히 이렇게 쭉 보시면 그 큰 맥락이 있습니다. 이제 밖으로는 non-violent 그 어떤 비폭력 운동, 뭐 무저항 그거에 대한 이제로 표시가 되지만 사실상은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사랑받는 공동체라는 데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포옹하고 서로가 서로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만 또 이웃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우리 이제 이 안에 있는 교회들이 되고 또 그런 이웃이 되고 그런 사회가 됐을 때 참 제가 아까 말씀하셨죠. 무슨 계획이 있느냐. 그게 제 꿈입니다. 그런 것이 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네, 마지막으로 장로님께서 한인 사회에 바라는 부탁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면요. 다시 조심스러워지네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는 어떤 미리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제 도시비밀에 들어갔을 때 다들 저한테 물어보는 게 너는 어떤 가게를 갖고 있느냐고 물어봐요.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그랬을 때. 네.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도시 빈민들 특히 이 디트로이트나 하일랜드 팍 사람들한테는 우리 한국 분들이 가게 주인이라는데 굉장히 이제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드워드 이 길변을 보시면 아직까지도 한국 분들 가게가 쭉 있잖아요. 저희 하일랜드 팍에도 뭐 아래 위 옆으로 다 한국 분 가게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가 우리 한인 사회가 물론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고 거주는 밖에서 하시지만 사실상 끊을 수 없는 저희들의 관계가 있는 거고 그렇죠. 저희 디트로이트 연합 장로교회만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9마일의 그 캠퍼스가 사실상은 트럼블 애비뉴 지금은 이제 거의 문 닫은 이 도시의 교회 거기서 저희들한테 일부러 판 거거든요. 사실. 일부러. 예. 그러니까 판 거지. 사실상 그대로 거저 준 건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안의 사회에서 굉장히 그 디트로이트와 하일랜드 팍과 빠질 수 없는 서로 연결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런 것이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보고 서로 사회가 회복돼가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디트로이트 왔을 때 빈센트 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중국 사람이 중국 분이 일본 사람으로 오해돼 가지고 야구 방망이로 빠에서 그리고 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텐션이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 한인 가게 많은 분들이 또 몇 분들이 총상 당하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90년도 초에 소위 이제 두순자 사건이라는 결국은 그것이 라드니 킹의 LA 폭동 사건이 나긴 했지만 사실 90년 초에는 굉장히 제가 교회밴을 몰고 돌아다닐 때 힘들었어요. 그때 돌 던지는 분도 계셨어요, 사실상. 그리고 나서는 이제 회복이 됐죠. 이제는 그냥 뭐 저희 교회밴은 이렇게 특히 이제 하일랜드 팍 돌아다닐 때 이제는 그분들이 벌써 뭐 10여 년 이상 굉장히 봐왔으니까 굉장히 그거 하시고 특히 이제 월남전에서 참전했던 용사 있는 분들은 경례를 붙여주세요. 저희 면에다 이제 그런 어떤 회복 관계 그래서 그런 어떤 회복도 있고 회복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사회로부터 어떤 얻은 것을 우리가 또 환원하는 그런 일도 많았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7년간 항상 변함없이 어려운 디트로이트 다운타운 지역과 여름에 따가운 햇살을 받으며 농작물 수확으로 온 가족과 함께 우리의 신선한 식탁을 위해 고생하는 이동 농민 멕시칸 가족을 위해 건강과 교육 또한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분을 만나보았습니다. 어렵고도 힘든 봉사로 반평생을 살아가시고 지금도 정열을 다해 더 나은 커뮤니티를 위해 희생적인 봉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기모 장로님께 찬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에 흑인 커뮤니티, 한인 커뮤니티, 다른 커뮤니티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뉴스포인트는 시카고 샤프의 행사 협찬으로 보내드립니다.